예, 무엇보다도 이렇게 국회의원의 당선에 영광을 안겨주신 우리 동탄 주민 여러분들께 진심을 다해서 감사드립니다. 동탄에서 선거를 출마하겠다고 선언한 지 채 한 달 반이 되지 않았는데 이렇게 저에게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 정말 큰 결심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 어깨에 막중한 책무가 놓여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에서 정말 개혁의 기치에 따라서 선거에 임해주신 우리 개혁신당의 다른 후보님들 이번에 함께 당선의 기쁨을 누리지 못해서 정말 죄송하고, 하지만 앞으로 우리에게 더 나은 영광의 길이 있기를 기대하면서 우리 당원과 지지자에게 더 좋은 모습을 보이는 개혁신당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이 동탄이라는 도시, 제가 와서 보니 정말 할 일이 많은 도시인 것 같습니다. 동탄이 외관상으로는 굉장히 화려하고 그리고 또 좋은 건물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지만 교통과 교육 문제나 이런 것도 있어가지고 정치인들이 풀어내야 될 문제가 많은 것으로 이제 저는 이해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장 오늘 이 당선 기자회견도 아직까지 동탄에서 상대적으로 발전에 소외되었던 동탄역 서측 지역에서 저희가 이렇게 광비콤에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동탄의 구석구석 이 동탄 발전에 온기가 닿을 수 있도록 정말 동탄의 국회의원으로서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의 성원에 보답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번 선거 결과를 보니 여당이 정말 준엄한 민심의 심판을 받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바로 직전에 전국 단위 선거에서 대승을 이끌었던 그 당의 대표였던 사람이 왜 당을 옮겨가지고 이렇게 출마할 수밖에 없었을까라는 것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께서 한번 곱씹어 보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은 21대 국회에서 180석에 달하는 의석을 가지고도 윤석열 정부의 무리수들을 효율적으로 견제해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22대 국회에서는 저희 개혁신당이 비록 의석수는 다소 적을지 모르겠지만은 저희가 정말 차원이 다른 의정활동으로 저희가 윤석열 정부의 잘못된 지점들을 지적해나가는 그런 정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개혁신당의 총선이 오늘로써 일단락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개혁신당이 가는 길 중에 하나의 이정표가 지난 것이고, 개혁신당의 다음 과제인 지방선거 때까지 800일 정도가 남아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당장 내일부터 지방정치를 또 저희가 개혁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기 위해서 바로 지방선거까지도 염두에 두고 당을 정비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저를 지역의 대표로 뽑아주신 동탄 주민들께 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자리에 저와 지금 같이 배석해 계신 우리 서철모 전 화성시장님 이하 저희 캠프에 있었던 모든 우리 캠프 멤버들 정말 사랑하고 감사하고, 무엇보다도 저희가 같은 팀이 되어서 앞으로 더 많은 대한민국의 정치개혁 과제를 이루어낼 수 있다고 좀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 저희가 보여줬던 저희만의 창의적이고 독창적이고 진정성 있는 캠페인이 앞으로 정치를 시작하는 많은 젊은 정치인들에게 하나의 참고할 수 있는 그런 지점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저희는 열심히 선거에 임했습니다. 그리고 이 결과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개혁신당은 앞으로 진정성을 최우선에 두고 정치를 해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제가 영화 그 이미테이션 게임이라는 걸 보면서 느낀 바가 있습니다. 그 복잡해 보이는 독일군의 암호를 깨는 데 있어가지고 정말 많은 전문가들이 투입됐지만은 깨고 나서 보니까 나중에 그걸 깨는데 필요했던 거는 대단한 독일어 전문가도 아니고 두 단어만 알면 되는 것이었다, 이런 말인 것처럼 저도 정치를 하면서 기교도 많이 부리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러 가지 이성적인 접근하고 계산도 많이 하고 했지만은 결국 국회의원이 되는 데 필요하고 그리고 주민들의 선택을 받는 데 필요한 것은 진정성 하나였구나라는 생각을 느끼게 된 그런 선거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미처 아직까지 다 인사를 드리지 못했지만은 한 달 반 만에 새로운 지역구에서 당선될 수 있을 정도로 저를 아주 지난 8년 동안 강하게
단련해주신 우리 노원병의 상계동에 있었던 우리 당원 동지들, 그리고 또 우리 지지자들, 그리고 또 상계동 주민 여러분께도 정말 감사하다는 표현을 드리고 싶습니다. 당선되지 못했을 때는 야속하다는 생각도 들었지만은 그 과정을 통해서 제가 더 성장한 모습을 보니 지금은 정말 감사하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동탄에서의 감사 인사가 끝난 다음에 곧 상계동에도 가서 제가 감사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라이브 아웃 된 말씀. 네, 질문 드릴게요. 네. 혹시 골든크로스 언제쯤 예측하셨어요? 그때 밤 유세할 때는 이거 좀 예상하셨었어요? 이제 공개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저희 내부 조사로는 이미 한 4일 전쯤에 저희가 약 2에서 3, 4% 정도 되는 구간 안에 들어왔다는 걸 저희가 알고 있었고, 가파른 상승세가 있었기 때문에 선거일 전에 저희는 이미 판세는 바뀌었다라고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저희 캠프 내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극한의 진정성 있는 모습을 보이자라는 이야기가 나왔고, 그래서 소위 말하는 48시간 무박 유세라는 것도 하게 되었고, 정말 이 승리는 저 개인에게도 간절했지만은 우리 개혁신당에게 너무나도 간절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저는 이번에 우리 캠프 멤버들 하나하나가 조언해 준 것들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저희가 했던 정말 그 독창적인 캠페인들 그 중에 어느 하나라도 저희가 빠졌다면은 이뤄내지 못했을 것이다. 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 자리에 계시지 않지만은 우리 존경하는 그 바로 옆자리에서 든든하게 어깨가 되어 의지해 주신 또 우리 이원욱 의원님, 제가 동탄에 빠르게 정착할 수 있도록 동탄에서 지금까지 해오신 일이나 아니면 또 앞으로 해야 될 일에 대해 가지고 정말 잘 정리를 해주셨고, 무엇보다도 앞으로도 이 동탄 지역에서 그 이원욱 의원님 다 이루지 못하신 것들 제가 또 이루는데 노력을 할 것이고, 무엇보다 개혁신당의 다선 의원으로서 또 더 큰 목표를 위해서 함께 정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화성을이 이제 투표율이 70.7%였어요. 다른 지역구보다는 높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사실 저에게 개인적으로 굉장히 많이 씌워진 그런 오명들이 있었다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제가 처음에 이 선거에 도전했을 때 저희 내부 조사를 기반으로 판단했을 때는 여성 유권자들의 오해가 굉장히 심했습니다. 그리고 뭐 그것을 파고들어서 공격하려는 타 후보 측의 그런 어떤 노력도 있었고요. 그런데 진정성 있게 결국에는 특히 이제 우리 동탄에는 아이를 낳아 키우는 그 20, 30대의 그 유모차 부대가 있습니다. 이 유모차 부대는 누구보다도 진정성 있게 저와의 대화에 임해주셨고, 그리고 그분들 대부분 모두가 지금까지 정치를 정책의 관점보다는 누군가가 주입한 증오나 아니면은 그런 어떤 공격에 따라 가지고 사람을 이해하고 정책을 이해하신 적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분들과 머리를 맞대면서 동탄의 아이들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그리고 동탄의 발전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를 고민하다 보니 정말 마음이 잘 맞는 부분도 있었고, 그래가지고 제가 뭐 수치적으로 놀랐지만은 정말 진정성을 다해 그들과 소통하는 과정 속에서 오히려 이번 선거의 투표율 상승과 저의 승리를 이끌어주신 분들은 우리 동탄의 유모차 부대였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감사함을 잊지 않고 무엇보다도 제가 약속한 것처럼 적어도 아이들이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꿈꿀 수 있는 그런 동탄을 만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범민주 진영에서는 이제 뭐 개헌이나 아니면 특검 이런 거를 벌써부터 예고하고 있는데 캐스팅 보트가 될 수도 있는 개혁신당의 입장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제가 개혁신당의 대표로서 개혁신당을 대표해서 말한다면은 저희는 최우선적으로 국민들의 삶이 나아지는 방향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고민하겠습니다. 이번에 소위 야권에서 범야권에서 많은 의석을 얻었다고 해가지고 그것을 바탕으로 소위 힘자랑만 하려고 한다 든다면은 그것은 이번에 투표로 드러난 민심과 관계없이 그들의 사리사욕을 취하는 방향으로 정치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이번 선거에서 드러난 민심에 따라 가지고 과감한 인사 조치를 하셔야 된다 이런 생각합니다. 제가 국민의힘의 당대표를 지낼 때부터 누누이 지적해왔지만은 본인을 당선시켜준 당대표 아니면은 본인이 억지로 당선시킨 당원 100% 당선시킨 당대표를 직접 쫓아내는 만행을 저지르도록 한 주변 인사들이 누군지 빨리 색출해가지고 그분들이 국정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해야 된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정말 민생이 어렵고 그리고 대통령께서 뭔가 진정성 있는 개혁을 하시길 바라는 국민들이 많은데 대통령께서 천명하셨던 연금개혁이나 아니면 교육개혁 그리고 또 최근에 있었던 의료개혁인지 모르겠지만 의사증원 문제 이런 것들이 굉장히 피상적으로 접근이 되면서 국가의 미래를 위해 가지고 해야 될 개혁 정책들이 단순히 어느 선거 전략가의 선거 전략처럼 이용된 측면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는 당장 대통령께서 선거가 끝났으니 본인이 꼬아놓은 실타래는 지금 다 빨리 내일부터 신속하게 풀어내시는 게 좋겠다. 저는 이런 생각하고 저희 개혁신당에서는 이번에 비례대표 1번으로 정말 기픽과 진료 문제에 있어가지고는 가장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우리 이주영 후보를 공천했습니다. 저희가 개혁신당의 어떤 과제들 접근하는 방법이 그런 걸 겁니다. 가장 전문가를 통해서 또 그리고 가장 합리적인 조정을 통해 가지고 저희가 의석수가 적다 하더라도 국민들께 항상 맞는 답을 드리려고 노력하겠습니다. 국민들께서도 거기에 호응해 주시면은 저희가 의석수가 적다 하더라도 국민들이 바라는 정치를 이룰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조국혁신당은 민주당과 합당은 없다고 하고 있는데 혹시 교섭단체 구성이 가능한 의석수가 된다면 조국혁신당과의 협력까지도 열어두고 계시나요? 예전에 이념적으로 다르더라도 자유선진당과 창조한국당 등이 선진과 창조의 연대를 구성하는 등 교섭단체를 구성하는 사례는 일부 있었습니다. 이념적으로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그거는 국회가 교섭단체 중심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런 시도를 하는 경우가 더러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개혁신당 같은 경우에는 조국혁신당이 내세운 정책적 아젠다들과 공감을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한 대화를 하지 않겠다는 말은 아니지만은 지금 상황에서는 조국 대표 등과 상의해야 될 문제지 지금 제가 확답드릴 수 있는 건 없습니다. 지역 정치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시겠지만 중앙 정치에서 어떤 일을 좀 역점을 우선적으로 하시고자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아까 제가 지방선거가 800일밖에 남지 않았다 이런 말 했는데요. 사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는 작금의 국민의힘 같은 거대 정당도 정치권의 올바른 인재들을 수혈하지 못해가지고 중앙정치와 지방정치 모두 황폐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국민의힘의 당대표 지내면서 그 육성책을 많이 하려고 했는데 결국 기득권의 반발로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개혁신당에는 기득권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젊은 인재들이 활발하게 중앙정치와 지방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당장 2024년 국회가 개원하기 전 그리고 개원한 직후의 우리의 과제입니다. 그래서 정말 정치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발굴이 많이 돼야 되는 것이고 지금까지 기존 정당들에서 강성 지지층에게 소구하고 권력자에게 의존해서 정치를 하려고 하는 젊은 정치인들이 많았는데 개혁신당은 완전히 다른 형태의 젊은 정치인을 키워내서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겠습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과제입니다. 이제 개혁신당에 제2의 이준석, 제2의 천하람, 제2의 이기인 그 외에 많은
젊은 정치인들이 합류해야 할 시기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예, 질문 없으시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유.